아무래도 이게 그 사법적인 문제인데 사법적인 문제가 지금 정치적인 공방으로 오랜 기간 이어져 오면서 사실은 이제 본인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한 고소고발도 있을 거고요. 또 실제로 어떤 명예훼손성의 범죄 혐의 때문에 고소고발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저는 이제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보자면은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너무 지연되는 게 저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명태균 씨 의혹이 불거지고요. 이 정도의 녹취록이 나와가지고 그 녹취록 자체가 위조됐다라는 증거가 없다면은 사실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정도의 명확한 그 녹취록들이 쏟아져 나왔으면은 진작에 검찰이 움직여서 관련자들을 압수수색하고 또 체포 구속하고 했었으면은 고소고발할 이유가 없습니다. 검찰이 수사해서 수사 결과 발표하면 끝날 일이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관련자들이 엄청 늘어났고 이분들 상호 간에는 뭐 본인의 무고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지는 실제로 명예훼손을 당했기 때문에 고소고발하는 등 여러 가지 지금 이 고소 난타전이 지금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국민들께서도 너무 피곤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녹취록이요. 하루에도 수십 개씩 쏟아져 나오는데 원래 한두 개만 나와도 공천 개입에 대해서 충분히 입증이 가능했기 때문에 승복이 돼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 윤석열 정권과 이 관련자들이 그냥 습관적으로 다 부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과거와 달리 상당히 지리한 싸움으로 좀 온 면도 있다. 그래서 저는 뭐 고소고발에 대해서는 뭐 좀 장기화되는 이 공방이 장기화되는 그 부작용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임 전 저도 항의를 굉장히 많이 받겠죠. 네. 조마조마한데 고소고발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저희들 이제 여러 가지 자료 공개와 관련해서 항의 전화를 강력하게 받았는데 아마 그분도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실 텐데요. 자, 어떻게 합니까? 이게 우리가 판사가 아니고 진실을 밝혀서 공개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언론을 취재해서 그 내용의 당사자 주장을 공개해주고 반론이 있으면 반론대로 받는데 이렇게 고소고발을 남발하면 당장 이제 고소고발 당하는 사람은 변호사 비용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을 겪게 되는데 자,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 계속 갈 것 같다 아니면 정말로 전면전이 전방위로 이루어지느냐 뭐 어떻게 보십니까? 당분간에는 이게 고소고발이 남발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쯤에서 대통령실이 의심이 됩니다. 배후에 있는 건 아닌가. 네. 왜냐하면 대통령실이 사실 이 명태균 씨 관련된 이런 여러 게이트에서 연루된 사람은 대통령 윤석열과 그 부인 배우자인 김건희 씨거든요. 이 모든 소관의 뒤점은 사실상 나오는 알맹이는 김건희 씨가 여기저기 관여가 되어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럼 당사자인 대통령실은 그 수많은 언론 보도에 단 한마디의 반론도 하지 않습니다. 기자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반론 보도 요청을 했다. 반론 요청했다. 반론 기회 줬다. 그런데 침묵으로 일관하고 예를 들어 지금 딱 나온 반응 하나는 오빠는 그 오빠 아니다. 그거 말고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럼 당사자들이 대답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주변에 있는 뭐 이철규 같은 찐 중에 찐 핵관 같은 사람이 이렇게 고발을 조치를 한다는 등의 행위들을 봤을 때는요. 저는 이거를 일부러 이제 입틀막이죠. 이른바 이제 보도 틀막을 하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이제 실시간 채팅창에 6,000분이 들어와 계신데 안진걸 소장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셨네요. 나라 살린 스픽서 나라 구하는 임채연 신인규. 자, 화이팅 하시고요. 생방송 맛집 임시식당 TV 구독 좋아요 꼭 홍보를 해주세요라고 하는데 방송 마칠 때 꼭 홍보를 하겠습니다. 네. 자, 시대정신 신인규 TV 그리고 정말로 나라를 살리는 맛집 임시식당도 여러분 꼭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저희들이 자,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는 이 상황 어떻게 봐야 하느냐, 의도가 있느냐, 누군가 배후에서 원하는 것이냐 이런 것까지 있는데 검찰 수사는 전혀 진척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준석 의원, 국민의힘 전 대표가 강혜경 공익제보자를 또 비판하는 글이 아니라 발언이 있었는데요. 그 내용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그게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보수 정치인들의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나 몰라. 걔 사기꾼이야. 그다음에 뭐 나 안 했어. 이러다가 이제 반대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패턴을 계속 겪으니까 명태균 사장 입장에서 내가 이러다 사기꾼 잡범으로 몰리고 끝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하겠죠. 약간 이준석 의원이 지금보다 조금 더 해명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더 생기는 거 아닌가? 그럼 뭘 해명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요즘은 언론사가 협박도 주 목적으로 삼나요? 모든 소스가 명태균이거든요. 네. 명태균과 명태균의 말을 들은 그 강혜경 씨. 강혜경 씨가 김건희 만난 적 있을까요? 없잖아요. 다 모든 게 전원이잖아요. 네. 그 다음에 그 말을 또 전해들은 이준석의 얘기 3개를 섞어가지고 기사 써봤자 다 명태균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저게 물타기입니까? 꿀타기입니까? 예, 물타기입니까? 꿀타기입니까? 폭격기, 폭격기. 이준석 의원은 사실 본인의 위치를 좀 많이 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천 개입이라는 걸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에서 공천을 하는데 외부에서 개입이 들어왔다. 권력자의 개입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당 안에서는 당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개입을 당한 거거든요. 그럼 개입을 당했다라고 하면은 피해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개입을 당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공모를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명태균 씨가 양쪽을 다 작업을 해가지고 본인의 결과값을 얻어냈을 수도 있고, 그 경우의 수는 열어놓고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준석 의원은 당시 당 대표였는데, 뭐 정치적 도의적 책임감 없는 거는 제가 뭐 진작부터 아니까 뭐 논외로 하더라도 이 사안의 엄중함을 전혀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 이 사안의 엄중함에 대해서 오히려 진상규명을 상당히 방해하고 있거든요. 그 방해의 대표적인 것이 명태균 씨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치켜 세워주면서 명태균 씨 변호인 역할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본인의 진술도 스스로 모순되는 얘기들을 계속하면서 사실상 이 국면에서 진상을 규명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한 시선 돌리기 내지는 현란한 그 혓바닥 돌리기 기술로 인해 가지고 국민들의 관심을 굉장히 호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미 정치적 비판 전 상당히 받았다고 보고요. 앞으로 전 이준석 의원은 최소한 참고인으로는 조사받을걸요? 수사 들어가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고 하나만 제가 정정을 하면요. 그 지금 강혜경 씨가 지금 핵심 제보자 아닙니까? 근데 그 핵심 제보자를 탄핵시킴으로써 이 공천 개입 사건을 지금 물거품으로 만들려고 하는 전략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강혜경 씨의 말이 전원의 전원입니까? 강혜경 씨의 말은 증언이에요. 내부자로서 경험한 거, 본인이 조작한 걸 조작했다라고 지금 증언을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위증의 벌을 받을 거를 감수하고 본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갖다가 전원의 전원이니까 신빙성이 없다. 메신저를 탄핵시키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과연 국회의원 맞나? 라는 생각도 들고, 과거의 공천 개입 사건에서 한 축을 맡고 있는 핵심 당사자로서 전 이런 식으로 물타기를 해가지고는 이준석 의원도 저는 뭐 검찰 수사 돌입되면은 최소한 참고인 이상으로는 조사 받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평가 문제는 이제 주관적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여론조사, 자,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공짜 여론조사를 뭐 적어도 6회, 많으면 한 8회 정도 받았다. 그것이 보고가 되었다. 또 나오는 이야기는 지난 지방선거 때입니다. 자, 지방선거 때에도 여론조사를 요청해서 무료로 해줬다라는 게 이제 정언이나 자료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공짜 여론조사 문제는 이준석 대표도 전 대표도 자유롭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증거가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이제 강력하게 나오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뭔가 심하게 같이 엮여 있는 게 아니고선 저는 좀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준석답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답다는 게 뭐냐면 뭐 어떠한 자기한 불리한 사안하면 즉각 나와가지고 다다다다다다 해버리거든요. 본인한테 불리한 이해가 나오면. 네. 그동안 늘 그랬습니다. SNS에서 하든 인터뷰를 하든. 그런데 이 명태균 게이트 관련된 얘기를 하면 둥글둥글 돌려요. 그리고 자꾸 남의 얘기를 빌려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 그 공천 개입 관련돼서 알았냐, 어떻게 당대표가 몰랐냐라는 질문을 했었을 때 어떻게 말하냐면, 아유, 저는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라고 얘기하면서 그 당시에 공관위원장이 윤상현 의원이었는데, 윤상현 의원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윤상현 의원도 언론 인터뷰에서, 아, 준석이는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써서 나한테 다 맡겼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서 남의 말을 빌려서 본인이 쏙 피해가거든요. 그 네. 이면에는 저는 이 명태균 씨를 비롯해서 뭐 둘이 가깝다고도 본인이 이야기를 하니까 뭔가 이 공천 개입에서 지대한 역할을 하지 않고서는 본인이 저렇게 계속 말을 돌릴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 몸이 되면 명태균을 옹호한다. 명태균의 논리가 거짓이란 게 계속 드러나는데 한 몸이 되어서 가면 함께 크게 당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정도 되면 그냥 인정할 거 인정하고 아닌 거 아니다라고 하면서 좀 분리를 해야 되는데 왜 함께 가면서 더 큰 폭탄이 이미 예고돼 있는데 저런 선택을 이준석 의원은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선택을 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게 뭐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명태균과는 이미 정치 공동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분리가 안 되는 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이준석 의원 입장 다 알겠습니다. 본인이 내부자로서 굉장히 지금 관여가 많이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지금 불리한 입장에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저렇게 나와가지고 긴 혓바닥을 지금 끌고 있는 건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안의 본질은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강혜경 씨의 내부자 증언이 나왔고 여론 조작이 확인이 됐습니다. 여론 조작을 대가로 해가지고 공천 거래, 공천 뇌물까지 나왔거든요. 그때 당대표가 이준석 당시 의원이고요. 이준석 의원의 얘기가 녹취록에도 준석이, 카톡에 준석이 이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핵심 당사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공천 개입을 김건희 씨가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세상이 뒤집어질 일이죠. 이거 김건희가 아니더라도 그 어떤 사인도 대통령의 권력에 호가호위해가지고 공천에 개입하면 안 되는 거죠. 범죄입니다. 박근혜 최순실 사례에서도 대통령이 여론조사만 2번 돌렸을 때 징역 2년의 실형 선고 받았거든요. 본질이 똑같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야당 의원이라는 자가 저렇게 나와가지고 현 정권의 배우자, 대통령의 배우자가 깊숙이 관여한 공천 개입 사건 저렇게 옹호한다? 본인이 관련돼 있으니까 옹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옹호하는 것 자체를 비난하진 않겠습니다만은 이 일로 인한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의 운명, 정치인의 책임, 그건 저는 뭐 명명백백하게 가려야 된다. 그래서 저는 정치적으로는 기대 안 합니다. 정치적으로는 저분은 진실을 말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진실을 요구하지 않고요. 결과적으로 이준석 핸드폰도 까면 됩니다. 명태균 폰도 까고 이준석 폰도 압수수색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강제력을 동원해서 강제 수사로 이건 밝혀야지 이준석의 선의, 이준석 의원의 진실을 말할 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저도 이제 굉장히 좀 안타깝기도 하고 이런 상황 같으면 젊은 정치인 자기 대권 주자 또는 언젠가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될 사람이면 요 정도 됐으면 진실을 말하거나 아니면 좀 숨어 있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와서 저렇게 한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임시현 소장 해봤습니다. 검찰이 수사 안 할 거니까. 이 정권 하에서는 절대 검찰 수사 없다. 그리고 만약에 특검이 오더라도 반대표까지 있는 거예요. 몇 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신당에. 이런 걸 계산해서 결국 수사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저런 발언 하더라도 기왕에 하는 거 그냥 플레이하자 이렇게 가는 건 아닙니까? 그 한 치 앞도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까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까지 이 정권이 무한 연장되는 건 아니잖아요. 유한하고 한계가 있고 특히나 지금 윤석열 정권은 지지율 추이나 여러 가지 상황상 봤을 때 본인들 임기 못 채울 확률이 매우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정권은 가만두겠냐고요. 이 일을 이렇게 비리가 너무너무 많이 넘쳐 흐르는 이걸 어떻게 그냥 가만 둡니까? 그럼 조사하고 수사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차라리 이준석 대표가 의원이 그냥 담백하게 얘기하는 게 제일 나아요. 그러니까 초반에 이 문제가 나왔을 때도 괜히 뭐 선의의 조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이 본인 말을 부정하는 일을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쭉쭉쭉 나온 거 보면 7불사부터 시작해서 뭐 차고 넘치게 주주주주 관련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그래서 무슨 일 있었냐? 당대표로서 뭘 알았냐? 김건희 씨 실제로 공천 개입 있었고 압박 있었냐? 네가 그거 받았냐? 그때 있었으면 대답을 하면 돼요. 근데 계속 말이 길게 막 그거 아니로 빙빙빙빙 돌리고 무슨 어디 질문에 대한 산으로 가는지도 모르겠어요. 대답에 대해서도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준석 의원의 얘기를 듣다 보면 얘기가 저기 삼천포로 셉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들을 가치가 없을 만큼. 잠깐 삼천포로 샌다는 표현이 아니고 특정한 지역으로 샌다 이래도 예, 뭐 삼천포에서 그 단어를 제가 쓰면 관용어구를 쓴 건데 하여튼 말이 많이 셉니다. 그래서 외부로 새기 때문에 저는 그 말에 상당한 힘을 잃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얘기해 보면 어떨까요? 김영선을 국회의원 만들고 명태균 씨가 급여를 절반씩 나눠 가졌잖아요. 근데 지금 명태균 씨에 대해서 이준석 의원은 맞는 말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근데 명태균 씨는 이준석 대통령 만들기를 하고자 했다라고 하거든요. 이 말 맞는 말이겠죠.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준석 의원이 대통령이 됐다고 가정을 하면요. 대통령이 연봉이 2억 한 6천에서 8천 정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럼 그 절반 1억 3천에서 4천은 명태균 씨 연봉 아닐까요? 그러니까 김영선을 국회의원 만들어서 세비를 반띵을 하면 이준석 대통령 만들면 그 세비 자체가 일단 명태균 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의 유착관계, 김영선과 명태균의 유착관계를 우리가 다 두 눈으로 다 봤는데 그 이후에도 지금 반성하지 않고 명태균 씨와의 관계를 당당하다라고 표현하면서 방송 나와가지고 저렇게 여론을 선동하는 저 모습에 대해서는 국민들을 그렇게 우습게 보면 안 되죠. 국민들이 다 판단 능력을 가지고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수사 어렵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이번 수사 차원지검에서 잘 하겠습니까? 아니 저는요 검찰 수사에 기대를 안 하지만 결국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특검밖에 없다. 특검은 이준석 의원이 방해해도 갑니다. 저는 예. 왜 간다고 보냐면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다음 주에 앞자리가 1로 안 바뀔까요? 다음 주에 전 1로 바뀐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지지율 계속 떨어지면요. 국민의힘에 친한계 의원들, 그러니까 소위 말해 친윤계에게 빚이 없고
그 안에서도 자유롭게 지금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공천개입과 관련해서는. 저는 그분들이 지금 뭐 표 계산으로 한 20표 정도 나온다고 하거든요. 8표는 저는 쉽게 넘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전략만 잘 세워서 이 공천개입에 대해서, 이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살라미 특검을 하게 되면은 저 친한계 의원들이 저는 찬성표 던질 거로 보기 때문에 특검 들어가면 다 수사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자, 선생님. 고소고발이 남발하고 그리고 저렇게 계속 공익제보자를 공격하는 방식이 반복되면 우리가 많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개싸움판이 되면 이제 누가 누군지 막 구분을 못해요. 이놈 저놈 다 나쁜 것 같아요. 그렇게 가는데 검찰이 수사하지 않았다. 용산을 할 의사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결국 그대로 그냥 뭉개고 넘어가는 거 아니냐라고 벌써 우려하는 사람이 실제 있습니다. 이번 판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판은 다르다. 예, 다른 예. 이유가 뭡니까? 일단 지지율이 너무 낮아요. 지지율이 대통령 낮다. 지지율이. 예. 지금 이제 그 여론조사 꽃에는 19%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여론조사 갤럽 같은 경우는 20이라고 하는데 말이 20이지 반올림에서 20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10%대는 이미 찍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과연 20% 지지율이 천천히 다음엔 15, 다음엔 10 이렇게 가냐?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 탄핵 때를 기억하시면요. 18%였던 지지율이요. 열흘 만에 5%로 꼬꾸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수직 낙하를 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박근혜 최순실 사건보다 이 김건희, 윤석열 이 조합에서 나오는 비리 혐의들과 여러 가지 뭐 정황들이 훨씬 많아요. 네. 지금 명태균 씨 비롯해 줄줄줄 나오고 있잖아요. 훨씬 많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번에 18, 19, 예를 들어 20 했다고 칠게요. 그러면 머지않아서요. 한 자릿수 떨어집니다. 머지않아 한 자릿수. 네. 계단식으로 안 내려가요. 그렇게 되면 검찰들도 공무원이다 보니까 여론도 의식하지만 차기 정권을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거예요. 공범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요, 네. 이준석 의원이 참 어리석은 게 뭐냐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진상규명을 원하는 대다수의 국민들, 그 국민들을 믿고 가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도 명태균을 믿고 또 지금 윤석열 대통령 이 침몰하는 이 권력의 끝자락에 그 다음에 뭐 보수 세력을 모아가지고 본인이 권력을 가지려는 그 욕심이 앞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지금 다 죽어가는 권력에다가 베팅해가지고 살아보겠다라는 그 심보 자체가 너무나도 지금 국민들 앞에 다 투명하게 노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전략이 성공할 수도 없고 이미 국민들이 이준석 의원 머리 꼭대기에서 내려다보고 계시다. 저 그렇게 봅니다. 참 냉정하면서도 깊이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그 용팔님께서 이런 걸 주셨네요. 신인규가 이준석보다 100배 훌륭하다 이런 말씀도 있고요. 선주님은 비교 대상도 안 된다. 카포님께서는 민주당의 대권주자가 신인규다 이렇게 하셨고요. 그리고 다른 분은 신인규 변호사가 다음에 보수정당의 대권주자가 되면 좋겠다. 이 말에 민주당에서 차라리 대권주자가 되어라 이런 말씀도 해 주시네요. 야, 근데 기분 좋겠습니다. 어쨌든 장현주님께서는 저를 욕하고 있습니다. 왜요? 정계화는 이준석을 엄청 숭배했나 보네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제 안타까운 마음이 좀 먼저 앞서고요. 그리고 지금 이준석 의원이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좀 나섰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이제 중언부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가능한 한 공익 제보자를 비아냥거리거나 공격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선을 침묵으로 일관하더라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잠시 후에 인터뷰가 나가는 그 김태열 소장도 이제 우리 나이로 60인데요. 이빨이 12개 정도 빠졌다면 어느 정도의 극단적 고통에 시달렸습니까? 또한 폐쇄공포하고 공황장애가 와가지고 약을 계속 먹으면서 또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하는 것, 본인의 집에 차압과 압류가 계속 들어와 있고 돈을 못 내가지고 경찰서 구치소에서 하루 동안 갔다가 자신의 가까운 친지가 그것도 490만 원의 벌금을 잠시 잡혀 있어서 이제 10만 원 까줬대요. 500만 원인데 그래서 하루 동안 이제 10만 원을 까주고 490만 원을 내지를 못 해가지고 정말로 형님이 10개월 분납으로 그렇게 벌금을 냈는데 그게 바로 밀양국 연구소의 벌금이었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도 과연 지금 정치인들이 각자 자기 이야기만 하고 있다 이런 참 상황이 안타깝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너무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지방에 출마했던 공천 예정자들한테 돈 이제 1억 2천씩 2명 받고 한 명한테 1억 빌리고 한 명한테 2억 빌려서 이 돈으로 대선 여론조사 한 거 아니에요. 당대표 여론조사 한 거 아니에요. 그 앞에는 서울시장 여론조사 다 공짜로 해준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뒤에 지방선거까지 여론조사를 해줬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면은 경남 창원 또는 대구 경북에 있는 출마 예정자들한테 그 불법 자금 모아가지고 결국 서울에 날고 기는 사람들 다 해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입이라도 좀 다물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공짜로 다 받아 처먹고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근데 뭐 결과적으로는 명태균 씨가 지역에서 출마 예정자들에게 사실상 이제 돈을 거둔 거죠. 예. 그러니까 공천원금을 걷어가지고 그걸로 여론조사도 돌리고 필요한 정치적 행위를 다 해서 그 결과값 가지고 결국엔 중앙에 진출해가지고 중앙에 있는 정치인들 다 자기 편으로 매수한 거 아닙니까? 거기서 지금 뭐 비용 청구 안 했다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참 어떻게 보면 한국 정치의 후진성 내지는 한국 정치의 아주 더러운 민낯이 이번에 다 낱낱이 공개가 됐다. 근데 이게 더 충격적인 것은 국민의힘에 별로 기대 없잖아요. 국민의힘의 윤핵관, 뭐 다 국민들이 뭐 옐로카드 2장 꺼내서 레드카드 막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더 심각한 것은 김종인 사단이라고 하는 김종인, 이준석, 뭐 오세훈 시장 이런 분들 사실상 보수에서 그나마 그루터기처럼 남아있는 희망이다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명태균 씨와 손잡고 지금 이 일들을 벌렸다라고 네. 지금 국민들이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하는 겁니다. 그 제 책의 제목도 보수의 종말이거든요. 예.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안을 여기서 유야무야 넘어가면요.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선거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네. 여론 조작해가지고 힘센 사람 우리 편 해가지고 힘센 사람 편에 줄 서가지고 그냥 공천 받으면 되지. 뭐더러 지역 구민들 신경 씁니까? 대의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김영선 의원이 공천 개입을 통해서 들어가니까 가서 무슨 짓 합니까? 수돗물 7번씩 떠먹는 거예요. 왜? 공천권자인데 잘 보이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대한민국 민주주의 못한다. 그래서 저는요, 이 명태균 씨의 이번 이런 행동 자체가 이건 용인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민주주의 국가라면은. 그래서 저는 발본색원에서 관련된 정치인들까지도 저는 뿌리를 뽑아야 된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